안녕하세요. 2020년 인천재능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고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으로 모실 나태주 작가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서가 총 150여 권이 되시고요. 그리고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시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문구 기억하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네, 이 시가 바로 작가님 시입니다. 풀꽃이라는 시이고요. 주요 양력으로는 초등학교 교사부터 교장까지 무려 43년간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은 공주 풀꽃문학관의 국어 시인이자 그리고 43대 한국시인협회 협회장으로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대표로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대표로 낭송을 하고요. 여러분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낭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옆에 강연자이신 작가님이 계셔서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제가 실력껏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뜻하게 낭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 정말 아름답죠? 네, 사랑에 대한 생각을 더 키워야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나태주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뒤에 써 있는데 네네. 사람을 살리는 시 그렇게 써 있네. 네, 네. 그럼 사람을 살리는 시 본격적으로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나태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나태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방송을 보면 인터넷도 그렇고 나태주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좀 치였습니다. 트롯 태권도 나태주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밑에 깔려가지고 내가 본래 원조인데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뉴스를 많이 뿌리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밑바닥에 깔렸는데 어쨌든 제가 나태주입니다. 하여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요 앞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저 너머에 그러니까 화상 렌즈 저 기계 너머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은 불러서 왔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불러서 왔는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이렇게 다니는데 바로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 이름을 부르고 네가 나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된다. 이런 김춘 선생님 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러주셔 왔는데 불러주신 그 까닭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고은 선생 읽기도 했는데 처음에 오프닝에서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지금 삶이 있습니다. 그치요? 앞에는 그 문장이 있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은 이게 이 말로 된 건데, 이게 말이 위대한 겁니다.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되고, 역사도 되고, 철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우리 문명과 문화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말로,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어쩌냐게 읽었는데, 우리 조지훈 선생 전기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생전 부기요 사후 문장이라. 역시 조지훈 선생님다운 말씀이세요. 생전에, 살아있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 부기다. 그리고 사후, 죽은 다음에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높이 되는 것과 돈 많은 것, 이게 보람이고 이게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문장만 남는다. 조지훈 선생님도 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장 때문에 왔습니다. 감사하죠. 명색이 시인이죠. 아까 얘기한 젊은 나태주는 트롯 가수인데, 저는 시인인데, 16살 때부터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입에 발린 말로 계속 말하는데, 예쁜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었고, 공주가 고향이 아닌데, 서천인데 고향이 공주에 살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일생은 시인이 되는 과정이었고, 또 예쁜 여자한테 결혼하는 과정이었고, 세 번째는 공주에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세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제일 어려운 것이 시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문장을 남기는 게 저의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인은요, 100편의 시보다도 한 사람한테 읽히는 정말로 진정한 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사람한테 읽히는 한 편의 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0편의 시가 있던들 아무도 읽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100사람이 읽어주는 한 편의 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까 조지훈 선생님 말씀을 했는데 사후 문장, 죽은 다음에도 문장으로 기억되고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면서 제가 이제 고맙게도 우리 재능대학의 그 도서관에 있는 예쁜 두 처녀분이 인천터미널에서부터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난 안 읽어봤는데 당장 사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존감 학습이라고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와, 그 자존감도 학습을 해야 되나? 나는 좀 얼떨떨한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은 평소에 그냥 그 살아가는 동안에 피차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 건데 자존감을 학습해야 되나? 용기도 학습해야 되고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이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다는 것. 아까도 또 누구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고아원, 보육원 이런 애기들하고 얘기하는 상담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이 또 나를 또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미안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고 제 글을 읽으면 친구들이 자존감이 좀 생긴다. 누구도 자기들한테 이쁘다고 안 했고 누구도 자기 보고 사랑스럽다고 안 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만날 일도 없는 그런 만난 적도 없는 나태주라는 사람의 그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소나마 자존감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인이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는데 우리 그 힘들어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를 쓴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면서 끝까지 살다가 뭐 때가 되면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참 문제 같아요.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옛날 같으면 나만 그렇다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너도 그렇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 그 어린 친구들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자존감 학습 그 얘기를 들으면서 책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자존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자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한테 이롭고 남한테도 이롭다. 이래야지 남한테만 이롭고 나한테 이롭다. 이거는 참 이롭지 않다. 이건 참 어렵고요. 나한테만 이롭고 너한테는 이롭지 않다. 이것도 어렵고. 이제는 나한테도 이롭고 너한테 이롭다. 그래서 자리이타. 이게 좋지 않을까. 그야말로 호혜정신. 너도 나도 서로 좋아지는 이렇게 드나들면서 소통하면서 좋아지는 네가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이래야지. 나는 올라가고 너는 내려가고 이거는 좀 너는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다. 이건 또 많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좋아지는 서로 상승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했더라면 안 올 텐데 너 그냥 공주 있어라. 제가 사는 데가 공주거든요. 근데 제가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패러디도 아주 많아요. 가장 그 유명한 패러디. 근데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그야말로 너의 자존감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닌가. 자세히 봤더니 예쁘더라. 오래 따라가면서 봤더니 사랑스럽더라. 뒤태만 그렇더라.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대로 하자. 요즘 애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풀꽃문학관 공주에 있는 아까도 소개하셨는데 풀꽃문학관에 왔다 간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자세히 봤더니 힘들더라. 오래 봤더니 부담스럽더라.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나? 참 그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자세히 봐서 예쁘고 오래 봐서 사랑스러운 그리고 너도 그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 시가 부정의 문장을 깔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안 예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써준 거예요. 저도 아까도 소개를 하셨는데 43년 선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도 안 이쁜데 남의 집 애들이 끝까지 이쁘라는 법은 없어요. 안 이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선생은 애들을 이쁘게 봐야 될 어떤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쟤들을 이쁘게 보지? 방법이 없다. 그걸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1964년부터 선생을 했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한 40년쯤 선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교장이 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직접 수업도 했어요. 너무 조그만 학교라서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했는데 도대체 이 애들을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교장실에다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고 풍금 치면서 옛날 얘기해주고 책 읽고 글쓰기 지도 그런데 이거 다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옛날 얘기해주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교장선생님 얘기 재미없어요. 그쵸? 내 얘기가 재밌을 리가 없지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재밌었는데 내 얘기가 우리 애들한테 재밌을 리가 없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뭐 새롭지도 않고 하나도 재미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들아 그러면 내가 시간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일단은 시간을 잘 벌고서 아이들한테 잘 해주고서 일단은 애들을 붙잡아 놓았다가 담임선생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특기적 성교육이라고 성적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나가서 풀꽃 그림을 그리자.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그림 하나 그리려면요, 기본이 2시간입니다.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은 내가 알기로 보아서는요, 오래 봐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봐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조금 보여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이걸 내가 아주 체득했거든요. 늘 버릇이 그래요. 풀꽃 그림. 그래서 애들 보고 야들 풀꽃 그림을 그리는데 나처럼 가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10분도 안 됐는데 다 그래갖고 온 거예요. 나는 40분을 벌으려고 그 더 많은 시간을 벌으려고 나갔는데 그냥 금방내 그림 그리기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야 그렇게 그리 빨리 그려갖고 오면 어떡이야. 사실은 40분 내가 시간 벌으려고 나도 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좀 그리려고 하는데 벌써 그려갖고 갔다면 난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얘들아 자세히 봐야 예쁘단다.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거 아니냐? 응? 풀꽃 그리면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한테 복사지를 하나씩 다시 줬어요. 받고 다시. 이건 말하자면 퇴짜라는 거지. 그러고서 다시 주면서 다시 그려. 근데 애들이라는 게요. 그렇게 좀 까칠한 애들도 거의 예쁜 데가 있어요. 참 애들이 희한하잖아요. 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만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콩나물에 있는 그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들이 그 지나가는 물을 받아먹고 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애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콩나물에 있는 콩처럼 물을 받아먹고 선생이나 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요. 그러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뒤통수에 대고 야 그거 너희들도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하고 수업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장실로 돌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냥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제가 첫 문장을 한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아이들 너희들도 그렇다. 중간에 이제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 너희들도 이런 걸 뺐어요. 시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6자를 쓰고 지금 그걸 뭘로 할까? 그러다가 풀꽃 그리다 했으니까 풀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집에다 내는데 이게 10년쯤 있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가 그 모든 독자들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알려질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12년도 이게 교보글판에 올라가서 글쎄 그게 올해도 또 그렇지 하여튼 2020년에 안 갔으니까 또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1등을 했어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도록 독자들이 이걸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준 거예요. 2015년도에도 또 한 번 그랬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2012년도 12월 달에 학교 2013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종석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미남 배우가 나와서 그 시를 외웠어요. 그런 뒤부터 이 시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문학 강연을 초청을 받아서 다녀보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 푸는 그 일하는 분들도 날 보고 시는 젊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늙었느냐고. 그런데 좀 민망해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식판 들고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학교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서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실금 쳐다보고서 늙었네? 이렇게 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늙은 걸 어떻게 해. 어쨌든 시는 젊은데 사람은 늙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뒤로 저에 대한 그 세상의 평가와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시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일반 독자들이 알기 전에 문단에서 알려집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 평론가들, 교수들, 고급한 독자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더 범위를 넓게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줘야 진짜 좋은 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독일 그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테 아실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뭐 책을 안 읽어봤어도 들어본 사람이니까. 그 양반이 무슨 소리 얘기했냐면요.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한편의 시가 진짜 그것이 좋은 시가 되려면 애들한테 노래, 청년한테 철학, 노인한테 인생이 되는 시.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서 보편성이 아주 넓은 시가 정말로 좋은 시다. 이게 괴테의 정의입니다. 감히 제가 괴테가 말한 그런 시를 썼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풀꽃이라는 시 하나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공주에 사는데요. 선생도 오래 하고 살기도 오래 살았는데 교장도 하고 문화원장도 하고 그런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별로 몰라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내가 얼른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내 뒤에도 대고 자세히 봐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늙었는데 오래 보면 키가 작은데 나태주가 그렇다. 그 집사람이 저한테 패러디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늙었다. 오래 봤더니 키가 작다. 나태주가 그렇다. 이렇게 집사람이 저한테 패러디를 했는데 어쨌든 좀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에서는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성향, 그리고 보편성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는 어떤 경향. 그래서 좀 좋아지려면요 특수성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나거든요. 내가 이런데 어쩔래. 그래서 아까 자존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고 좋아지려면요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서 보편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한테도 소중한 그런 그 호의정신,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자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기소불욕 물시여인, 그 논어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게요 2500년 전 옛날 늙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든 내 자존심이든 이게 지기 살아가는 겁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지 마라.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요 중국 뭐 시진핑을 우리가 칭찬하자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내 집 가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붙여서 그 아버지가 더 거기다가 붙여줬답니다. 그 밑에다가 급인 방편 자기 방편. 급인 다른 사람한테 준다. 방편 좋은 것을 그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을. 그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거다. 이게 중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이런 걸 얼른 우리가 배워서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한테 잘해야 된다. 제가요 초등학생 선생님도 오래 했다고 그랬는데 1학년 담임도 여러 번 했는데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왜 1학년 아이들한테 반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계속 경어를 썼어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잘 왔지요? 왜 경어를 썼는가? 그렇죠. 교육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밑바닥에 깔린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반말 듣기 싫어서 그렇고. 아이들한테 반말하면 아이들이 반말하지 않겠어요. 야들아 학교 잘 왔냐? 그러면 애들이 너는 잘 왔냐? 애들아 조용히 해. 제일 떠드는 게 너요. 애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1시간 내내 지금 내가 제일 떠들잖아요. 응? 니나 입 다물어라. 이러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급인 방편, 자기 방편. 남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보편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자존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 자존감을 너무 생각하지 말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자한테 써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남자한테 써준 거예요. 뭐 시인이 써줄 때는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시는 어떤 남자한테 내가 이메일로 쓱 써준 시인데 첫 문장 보실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예, 요 말을 통해서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받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짜증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오늘 받았잖아요. 그 나훈아 지난번에 치유할 때 티스 형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서 그 내일이 그냥 죽여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내일이 오는 게 무섭다 그렇게 말하는데 에머슨이라는 130년 전 미국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말했어요. 당신이 불평하면서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제가요 이 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뱃속에 있는 쓸개가 터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6개월 동안 중환자실 부근에 살았어요. 중환자실에다가 뭐 1인실, 2인실에다가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뭐 책 한 권으로 썼으니까 뭐 아주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오늘 내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병원에 갔더니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소원했던 건 뭐냐 3일보다 100%만 더 살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묘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장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장례 준비할 때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 근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사진 안 되고 이미 있는 사진 중에서 더 크게 해서 영정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영정사진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크게 2개. 예, 그래서 하나는 학교에 하나는 병원에 이렇게 두고서 2군데서 그 장례를 지내려고 영정사진까지 지금 집에 가면 그 영정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6일 더 살게 해달라. 3일만 산다고 그랬는데 3일 더 살게 해서 6일 살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좀 더 살 것 같은데 그 밖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장례위원회까지 꾸리고 제가 그때 시인협회 부회장 했는데 시인협회장으로 제가 협회장이 아니고 협회 장사를 지내는 시인협회장 장례로 저를 묻는다고 뭐 조사, 조시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울구위원까지 다 뽑아놨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다 준비를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죽을 준비가 안 돼서 살아나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짜증난다고 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불평하면서 헛되게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여기서도 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당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세상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너라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상당히 비대칭입니다. 나는 하나고 너는 모든 인류 중에서 나 하나 뺀 나머지 모두더라. 근데 놀랍게도 모든 너보다도 귀중한 건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귀중한 내 하나가 잘 살고 내가 유지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지키고 내가 자존감을 살리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너한테 달려있다. 그런 겁니다. 이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제가 쓴 풀꽃이라는 시, 두 번째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랬더니 왜 비밀이라고 했냐 물어봐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시가요, 줍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줍는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쓰레기로 버려진 보석을 줍는 것이다. 그렇죠? 시는 뭐냐? 길가에 버려진 보석을 줍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버려진 게 많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놓고 가는 게 많아. 근데 그 속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낡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누가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다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야말로 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필요하고 너에 대한 보살핌이 정말로 각별하게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이거 제가요, 겨울만 되고 다니면 이거 꼭 감기 걸려 꼭 쓰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아니래도 마스크 썼어요. 근데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쓰는 마스크는 이 나를 위한 마스크입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우리가 1년 동안 여름에도 이거 쓰고 다녔잖아요. 이건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입니까? 너와 나를 위한 마스크예요. 여기도 지금 강연할 때 이걸 쓰고 올 거냐, 벗고 올 거냐. 어떤 학교 가서 제가 학생들이 앞에 있을 때는 이걸 쓰고서 1시간 반 강연한 적이 있어요.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풀꽃, 이런 것 때문에 가긴 갔는데, 정말로 참 풀꽃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갈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아주 참 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는 건요,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쓴다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너에 대한 소중성을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치요. 보다 더 이 마스크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비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너를 위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너와 나에 대한 공부를 아주 호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내년에는 거치겠지요. 백신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영국에서 90세 먹은 분이 첫 번째 백신 맞았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올 거로 믿고, 내년 초반이나 중반에는 마스크 없이 살 때가 올 테니까, 그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너와 나, 마스크, 이걸 통해서 너의 소중성을, 너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뭐가 나한테 선물했냐?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흔한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여기도 도서관 들어다 보니까 인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캐치프레이즈 표에 그렇게 붙였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이 재능대학교 아주 귀여워요. 인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인사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인사하는 거, 웃는 거, 콧노래 불러주는 거, 또 나지막한 목소리. 이제는요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야만이에요. 그래서 작게 말하고 웃고 그리고 나의 기분 좋은 콧노래를 들려줌으로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쁨이라는 말에 또 그 단어에 방점을 찍고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쁘다.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는요, 기쁨이 낮다는 뜻입니다. 노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하기 시집지면 불영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여로와. 이게 노노의 첫 문장인데, 저는 뭐 노노 엄청 잘 알지도 않아요. 몇 구절만 제가 아는데, 하기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기쁘다. 열. 이게 목적입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락. 이 사회생활 얘기를 하는 건데, 너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데, 유붕이니까 친구가 너잖아요. 네가 나한테 스스로 찾아왔으니 내가 즐겁지 않겠는가? 락이에요, 락. 합치면 연락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연락이에요. 기쁘고 즐겁다.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오늘날의 아까 자존감 떨어지는 그 사람들 얘기에, 그게 뭐냐?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이유는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빠르게 살아왔어요. 이 빨리빨리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천천히 할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오래 안 본 거예요. 빨리빨리. 제가 2004년도인가 파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뒤다 대고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코리안이라고 안 하고 파리 애들이 우리 보고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등 뒤에 대고 우리 보고 빨리빨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면서 계속 빨리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주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빨리빨리다. 그쵸. 그 뒤에 내가 또 저 캐나다도 문화원장 할 때 갔는데 외국 여행가 우리 여행하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내려, 봐, 찍어, 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우리가 너무 지금 서두른 거예요. 내려, 버스에서 내려, 그 다음에 봐, 사진 찍어, 그냥 타. 그렇게 해서 그냥 주마간산으로 막 도는 거예요. 파리를 10번 가면 뭐 합니까? 그걸 모아갖고 한 번 가야지. 이제는요, 정말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가 키웠고 깨닫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기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거, 가까운 거, 오래된 것, 흔한 것, 반복되는 것,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기쁨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 앞에 감사가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감사 다음에 만족이 있고, 만족 다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 다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부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만은, 오라고 해서 내가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와서도 좀 많이 만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서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요, 감사가 아주 많습니다. 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 감사하고, 할 일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으로 안 하고 모두 모여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눈빛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하던 거 일상생활 그거 그립잖아요. 모여서 축제하고 술 먹고 마음껏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그립잖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화양연화라고까지 얘기해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밝고 행복했던 시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는 짜증났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치료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되찾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감사. 그 다음에 만족. 달라이라마가 또 얘기를 했어요.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이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그 말뜻으로 봐서는 무욕이다. 이거예요. 욕심 없는 건데 무욕한 건 어렵고 만족하면 무욕이 된다. 그런 얘기. 만족하면 무욕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못하니까 아파트를 막 몇 채씩 사는 거요.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요. 이제 아파트 이제 왕창 떨어질 때가 올 테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팔으세요. 그게 아파트 그렇게 많이 가서 뭐해? 아구야, 그 강남 그쪽 아파트는요, 30억이래. 내가 사는 집은 8천만 원인데 30년 됐거든요. 그것도 30년이네, 30이네. 우리 집은 지은 지 30년인데 8억이 아니라 8천만 원이에요. 우리 집사람 올 봄에 유리창 다시 갈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사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집이 뭡니까? 돌아갈 때 쉬는 곳이 집이에요. 근데 그게 돈의 가치로 자꾸 따지면 피차가 곤란합니다. 이게 누가 아파트 값을 올리는 거요? 정말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할 필요가 있다. 달라이라마가 또 얘기했어요. 한국인 부유한 건 맞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일입니다. 한국인 부유한 건 맞다. 맞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조금 어른들한테 얘기도 듣고 조금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이쁘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이뻐요. 근데 자꾸 안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아니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존감 떨어진다고 자꾸 하는데 자존감은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소중성이에요. 자존심은 남들하고 상대할 때 남들하고 느끼는 상대적인 자기 소중감이고 진짜 소중한 생각을 자기 혼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마음이 자존감 아닙니까? 자존감을 누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한테 조금 기회를 주고 자기한테 괜찮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너무 남들만 보면서 자기가 안 좋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생각한다면 내가 훨씬 자존감이 생기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자존심을 높여주지요. 자존심. 예? 남한테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걸 아시고 부디 행복한 우리들이 다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고 정말로 겨울이 오는데 혹독한 겨울입니다. 정말로 춥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날로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니까 좀 줄어들기를 바라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그래서 살아남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 영국 시인 셸리라고 하는 분이 서풍의 노래라는 시에서 계절의 나팔 수인 바람이여 불어다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 그러면 사실적인 문장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러면은 시적인 문장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습니다. 저 프랑스 시인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에 그 끝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바람이 분다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부를 때 우리가 더 살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고 105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뭡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살아야 되겠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105일 동안 물을 한 모금 못 마시고 있을 때 옆에 같이 병실을 쓰는 환자 중에 암 환자 저녁을 지내고 아침에 큰 머그컵에다가 찬물을 담아서 뻘떡뻘떡 마실 때 죽어도 좋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물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나는 마음 놓고 물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물 먹는 것 하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이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이고 또 중국 얘기인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래요. 정말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딨나 알려드릴까요?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 중에 남자 중에서도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는 우리들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때때로 자기 하는 일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나는 낮은 사람이라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시를 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죠. 마당 쓰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요. 지구를 깨끗하게 한 일이더라. 여러분 집에서 걸레질해서 방바닥을 닦는 것도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애기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고 지구를 밝게 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서류 한 장 만지고 책 한 장 읽고 뭐 일하고 문 닫고 뭐 하는 모든 일이 지구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침 뱉는 일 빼고서는 다 지구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래서 더욱더 지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기죽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으면 본인만 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죽지 말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쓴 시 풀꽃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아주 짧습니다. 더 짧습니다. 사실은 우리 손자아이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2살 반 아이가 어떤 일이 아이한테 제일 불행할까요? 2살 반 아이한테 어떤 일이 그 아이한테 제일 불행할까요? 응?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없어졌을 때 우리 손자한테 해준 내 마음속의 기도예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아니 손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까요? 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주고 걸음마 시켜주고 학비 대주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건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걔한테 말했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시를 가면은 사인해달라고 그럽니다. 의외로 기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저같이 가난하고 낮고 형편없는 사람도 살아요.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예요. 그런데 올해 말이죠. 미안한데 내가 여기 뒤에도 책이 있는데 올해 내가 2020년 내가 책을 21권 냈어요. 약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미쳤나?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21권 냈어요. 내년에 나올 책이 지금 원고가 10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도서관에 가도 여기도 많던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너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잘 사시기 바래요. 버티세요. 그게 제일 상책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은 문장이 어떤 겁니까? 세 문장인데 내가 볼 때는 제일 끝이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너도 그렇다. 이 끝에가 좋아야 돼. 끝에. 인생도 끝에가 좋아야 돼요. 돈도 노인네가 갖고 있는 돈이 진짜 돈이고 명예도 늙은 사람이 명예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반에 너무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내일 또 좋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엔젤로 덕포스 교수의 그립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 한마디로 이 렌즈 너머에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다. 미국 사람 덕포스 교수가 우리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성공이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다. 그 열정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같이 들어주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좋은 도움이 되고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 지금 오래 서 있었는데 좀 안 떴습니다. 네, 안녕히 되겠지요? 네. 네, 오늘 강연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나태주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들려주셔서 네.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뜨거운 박수가 엄청나게 들려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이라서 또 실시간 질문도 왔어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장민정 이지연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지를 준비해왔지만 요거 먼저. 그러죠. 작가님은 어떻게 자존감을 원래 높으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게 궁금하셨대요. 본인 스스로의. 네. 제가요 그 마이너죠. 내가 마이너. 아까 집입 30년 됐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을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또 자동차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버스 타고 왔는데 근데 이름이 나태주라서 태우는 사람이 많아요. 네. 나 좀 태워주세요. 네. 이름이 나 좀 태워주세요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서부터도 여기 누가 태워줬어요. 이따 끝나면 여기도 태워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해. 안 하고 내가 진짜 내가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좋아. 끝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자존감 뭐 이런 걸 따질 새가 없어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 틈이 없어요. 급해. 나는 오늘 끝나면 바로 가서 또 쓰는 책을 계속 써야 돼. 당장 해야 할 일에 그럼요. 그러니까 자존감 뭐 따질 새가 없어요. 우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일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 공자님 말씀 또예요. 지자는 불의 호자요, 호자는 불의 낙자예요. 이게 공자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지자,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위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다. 아까도 락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게 락자, 즐기는 사람, 호자, 좋아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사회, 우리 학교, 우리 전체 삶 자체가 좋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 여기서 올려서 아는 사람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즐기는 사람으로 즐기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 그 사람.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자, 이정미님, 이효주님께서요. 시상이 안 떠오르실 때 보통 어떤 걸 하시는지, 그때는 또 슬럼프가 혹시 오신다면은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두 가지. 네. 시하고 시가 아닌 문장을 구별을 해야 돼요. 시는요, 작정 없이 써지는 글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작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시 소재가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 어떤 사실이나 사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녹아내려가 갖고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정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가 올라오고 싶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시를 쓰고자 하는 감정이 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정 없이 쓰는 글이라고 그러고 산문은 작정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또 책 한 권 쓰고 있으니까 가서 쓸 거예요. 그건 산문이에요. 산문. 그래서 시를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쓰고 싶을 때 쓴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네요. 슬럼프. 슬럼프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유턴하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길로 이렇게 좀 틀어서 가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노력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독서이고 여행이고 그리고 혼자서 생각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보는 너무 초조해하지 기다려보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의외인 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막 박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코로나 때문에 나가라고 수는 없고 요즘은 좀 걱정이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경상님께서 시인협회 회장님이신데 인기 비결이 뭔가요? 뭐라고? 이거 조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인기 비결이 뭔가요? 회장님이시라는 거에서 인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회장에서 인기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인기 비결은 여기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러려면 내가 미리 잘해줘야 돼. 내가 먼저. 먼저. 그래서 나는 시를 첫째 쉽게 썼고 짧게 쓴 시도 많고 그다음에 단순한 시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시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림 있는 조그만 뭐가 또 이렇게 넣고 뭐 그래서 그런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고 내 책을 사서 읽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쓰고 싶은 사람이야. 너무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쓰는 사람은요 더 안 써요. 근데 잘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씁니다. 계속 쓰게 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잘 쓰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못 쓴 사람도 못 써도 내가 잘 쓰고 싶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쓰게 되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60년이나 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교직 생활 이전에도 그러면 쓰신 거죠? 16살 때 예쁜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여자한테 내 좋아하는 마음을 시로?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로 표현해가지고. 너무 문학 소년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예쁜 여자만 보면 시를 쓰고 싶어요. 예쁜 꽃만 보면 시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인께도 많이 써드렸었겠어요. 우리 집사람? 한 권. 시집 한 권. 모아서 그 제목이 울지 마라 아내였는데 책이 안 팔렸어. 그렇지만 부인께는 최고의 인생 선물이셨겠죠. 옛날 우리 젊었을 때는 울지 마라 아내 이러면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여성분들은 왜 울지 마라 그러냐. 이 꾸지꾸지한데 말이야. 지금 제목을 내가 잘못 적어. 그랬을까? 자, 그래서 언제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린 적에 시를 쓰고 싶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쁜 여자 생겨서 그 예쁜 여자한테 연애편지 쓰다가 지금도 연애편지 쓰는 심정으로 써요.
처음에 연애 편지는 네. 시를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쓰는데 네. 그것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한테 번져서 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독자가 됐을 때 좋아진 거죠. 이번에 수능 자기 맞아요. 피적 확인 문구에 그게 이제 작가님 예.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게 있는데 사실 그게 누구에게 써준 시예요. 누구일까요? 말 안 해. 진짜? 말 안 해. 그런데 너무 궁금해지. 그럼 궁금할 거 없어. 아니 나이 먹은 할머니한테 써준 거예요. 그래요? 그때 할머니 아니고 지금 할머니. 그게 이게 40몇 살에 쓴 거예요. 궁금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때도 40몇 살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80살 가까운 할머니. 그런데 그 시가 네. 한 20년, 30년 있다가 네. 그게 학생들한테 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좀 마음을 아까 위로했다. 얘기한 대로 위로해주고 네.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문구로 그럼 선택됐다고 해서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요? 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유난히 사랑과 어떤 인연, 뭐 이렇게 일상에 관한 아주 이제 소소하면서도 아름다운 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릴 수 있는 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영감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서 사람한테 자연에서 또 세상한테 세상한테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아주 도움이 네. 됩니다. 그 시 영감을 받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시를 하나 썼는데 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그 제목이 천사를 보았다는데 네.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마스크 쓰고 네. 모자 쓰고 그러고서 이제 외투 입고 내려가는데 네.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 두 아이가 오는데 한 아이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모르는 애요. 알아보신 걸까요? 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나는 공비에서 가끔 그런 애를 만나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전혀 모르는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 보면 야 쟤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인사하는가 보다. 그 작가님인 걸 알지 않을까요? 몰라. 몰라요. 3, 4학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천사를 만났다. 천사는. 천사를 만났다. 자, 그래서 시 하면 뭐 이렇게 읽기 쉬운 시들도 있지만 사실 좀 난해한 시들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시라는 장르. 시요. 시 어렵게 읽히고 잘 안 읽히고 머리 아픈 시는 안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시를 골라서 맞아요. 읽다 보면 어려운 시도 읽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기한테 맞는 수준에 맞는 그리고 너무 읽다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뭐 정신분열에 걸릴 것 같으면 안 읽는 게 좋아. 정말 다양한 그런 근데 스타일의 시가 놀랍게도요.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문구가 이제 떠오르는 내용. 그 시라는 건요, 약간 정신착란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자기가 모르고도 씁니다. 나도 무의식에 그래. 이렇게 나오는. 그럼요. 그러니까 시는요, 정신착란, 비몽사몽, 정신착란, 뭐 어떤 약간 취해 있고, 그냥 깨어 있는 그 사이에서 비비적거리고 나온 거라서. 자기도 모르고 쓰는 것이 있어요. 어쩐지 시인분들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지, 맞아요. 맞는데, 그거 이제 시 쓰기 위해서 도움으로, 정신착란 아니면 약간, 취중 같은 그런. 감성이 올라올 수 있게. 그렇지.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칭찬할 것이 못 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다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보다 오래 봐야 너도 그렇다는 내가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쓴 거예요. 그냥 문득 떠올랐는데 그렇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내 자신도 모르고 쓰고. 그래서 한 30초 전에도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툭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딱 적으시는. 예. 그때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밖에 있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야 써라 하고 뭘 주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딱 명작이. 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신비합니다 정말. 아까도 식구를 많이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대표적으로 한 편만 좀. 아주 흔한 시인데 옛날 이발관에 걸렸던 시인데 이발관. 또 그 신혼부부
안방에 꼭 그 친구들이 네네. 갖다 주던 그 거울에 새겨져 있던 시인데 뭘까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슬퍼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노하지 말라. 말라. 푸시킨의 시. 네네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3년 전에 푸시킨을 찾아서 네. 러시아에 갔었어요. 그래서 푸시킨 그 박물관까지 갔어요. 자취를 봤어요. 보셨군요. 그러면 아주 너무 많은 감을 그렇지. 느끼셨어요. 근데 그 이발소에 페인트 그림으로 붙인 걸려 글씨. 있었던 그걸 보고 거기까지 가시게 그게 된. 중학교 때부터 어, 알았던 시. 와, 이렇게 싸구려 시. 근데 이 러시아에 갔더니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시인이다. 국민신. 네,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고 푸시킨 그 기념관이 러시아 곳곳에 있어요. 야, 동상이 큰 도시마다 다 있대. 야, 푸시킨이라는 사람. 그 정도의. 예. 근데 나는 싸구려 시인이라 하니까 미안하다. 아, 그런데 이미 국민신.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네. 국민들이 다 아는 시 한 편을 썼을 뿐이에요. 아,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아니요. 외국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외국인들도 세계적으로. 한글로. 내가 말하지요. 노벨상 타려고 애쓰지 말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로 우리 시를 읽게 하라.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 방탄소년단. 아, 맞아요. BTS는 한국말로 한국말로 네.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아주 국위선양하고 있죠. 내가 쓴 시를 가지고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만약에 불러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방탄소년단 이걸 꼭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 시집을 봤다고 그래서 그걸 일본에 꽃을 보도 너를 본다는 내 시집이 번역해 나가는데 거기 띠지에 그게 있어요. BTS 이렇게 나와.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일본 출판사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몰라요. 아직 책 아직 안 나와서. 근데 띠지에다가 있어요? BTS가 읽었다. 그러면서 그 단원 하나 읽었다. 그리고 지수인가 수지가 또 읽었다. 이렇게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사 속이 되는 거야. 선생님 더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나중에는 해외로도 진출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한 번도 내 시집을 번역을 안 해줬어요. 저들 것만 하잖아, 저들 것만. 그래요, 자기들 것만 해. 그런데 내 시집을요, 민간인들이 많이 번역을 해왔어요. 네. 이종석 얘기했죠? 네. 그 사람하고 시집 하나 냈는데, 이종석 덕분에 중국판으로 나갔어요. 네. 근데 나한테도 보내주지도 않더라고. 번역이 나왔다고 중국 서점에서 봤다고 그래. 관광객이. 그렇게 하고 내가 실제로 갖고 다니는 걸 봤어요. 중국어판인데 그 중국 서점에서 샀대요. 근데 나한테 한 권도 보여주지도 않아. 그게 왜냐면 그 출판사에서 그냥 그쪽 출판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리고 태국, 또 인도네시아, 일본 이게 세 군데로 번역해 나간 시집이 있어요. 아까도 사인했는데 꽃을 보도 너를 본다가 그렇게 세 나라로 번역해 나갔어요. 그게 내가 한 게 또 아니고 국가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간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시면. 아니 좀 책을 좀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이미 해외 진출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시를 쓰시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하다. 시가 안 써질 때가 가장 어렵죠. 네. 시가 안 썼을 때. 네. 나는 언제가 그러셨어요? 시를 써서 시인이 되고 상도 받고 한 10년 지나서부터 시가 안 써졌어요. 근데 계속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시를 많이 썼죠. 근데 계속 썼어. 그래도 계속 그러다가 또 좋아졌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시를 계속 이렇게 못 쓰고 있는데 그때 내 인생의 위기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시가 다시 써지는 그런 계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팠을 때 그런 다음에 또 시가 또 좋아졌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 문학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이렇게 상당히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해서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 봄도 그러니까 멀지 나쁜 것 다음에 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쁜 것 있을 때 확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맞아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좀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노력해보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대로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 좀 시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아픔들을 승화를 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이 더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네. 시 쓰는 거 그거 나는 시에 대한 책을 세 권 내고냈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막 말하면 시 쓰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시는요 원래 그 시를 쓰게 하는 것이 감정인데 감정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면 휘발유와 같고 뱀과 같고 옷 벗은 사람과 같아요. 무슨 소리냐? 휘발유나 뱀은 빨리 사라져요. 빨리 출발력 잡아야 되고 옷 벗은 사람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옷 벗은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 하나 입혀야 돼요, 옷을. 근데 그 옷이 뭐냐? 말이 언어예요. 언어라는 옷을 입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키가 작고 뚱뚱한 여자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키가 작고 뚱뚱한 여자한테 맞는 옷을 입혀야 돼요. 키가 크고 호리호리 많은 사람은 그런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아주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먼저 많이 접해야 되네요. 그리고 보드레르가 말한 것처럼 시인이라는 정서적 기억량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서적 기억량이 많은 사람이다. 그것처럼 정서적으로 그걸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세련돼야 되고 그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다 이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갖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면 시가 써질까 안 써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뭔가 자기만의 시가 다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는 시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써라는 말이죠. 어떻게 쓰냐? 외마디 소리를 지르듯이 싸우듯이 유언을 남기듯이 이렇게 써. 길게 쓰지 말고. 길게. 아주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작가님. 풀꽃이 정말 유명한데 이 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강연 가운데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시를 혹시 뽑으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또 강연 중에 나왔고요. 이렇게 또 좋아하는 시를 인용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는 작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작가님께? 물과 밥과 공기예요. 물과 밥과 공기. 그래서 시인에게 묻습니다. 너 감옥 가고 시 쓸래? 감옥 안 가고 시 안 쓸래? 그러면은 감옥 가고 시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시인. 내 생의 존재. 생의 존재다. 아주 있게 하는 존재다. 자, 마지막입니다. 젊은 시인을 꿈꾸는 분 혹은 지금 청년 시인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을 하시고 시 속에서 시를 찾지 마시기 바래요. 저 홍자성이라고 하는 그 책은담을 쓴 그 중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은담 본편이 아니고 외편에 많이 있는 말이라는데 왜 사람들은 유자서만 읽지 무자서를 읽지 않을까? 한탄이에요. 유자서는 뭐냐?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글씨가 있는 책이 유자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 속에서 시를 찾지 말고 무자서에서 찾아라. 글씨가 없는 책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찾고 사람한테서 찾고 자연한테서 찾아라. 그래서 그 네 삶 속에 시가 있으니까 이런 책 속에서 시를 찾지 마라. 이건 다 남의 시다. 그쵸. 당신이 시래도 옛날 시다. 진짜 살아있는 시는 자연과 사랑과 세상 속에 있다. 그 무자서를 찾아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서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우선은 많은 것들을 접하고 또 많은 생각을 사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연과 아주 주옥 같은 대답 많이 해주신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드려요. 거기가 그쪽이 수고했어.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도 많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몰입해서 우리 강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낸 폼에다가요, 설문지를 좀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을 제가 시로 시작을 했으니 마지막도 오늘 대표시인 풀꽃이 낭송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짧지만 우리 영혼을 가득 울려주는,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이 문구들 소중히 여기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빛을 마주하고 또 온기를 느끼면서 따뜻한 시간 가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